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두 가지다. 생산수단과 공급과잉. 이 두 개념이 역사를 움직여왔다. 생산수단과 공급과잉은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역사를 움직여온 핵심이 경제인 것이다. 책으로 여는 밝은 미래, 홈킨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지은이는 최사장, 출판사는 웨일북입니다. 이 책은 크게 5가지 분야를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5개의 시대로 나눠서 살펴보려 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우선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는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 기간의 역사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변화한다.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도 따먹고 풀뿌리도 캐 먹으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오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씨앗을 버린 곳에서 싹이 난 것을 발견했다.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며 그 결실로 삶을 유지하면 되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했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살림살이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 조각을 발견했다. A는 이것을 농사에 사용했고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돌 조각을 농사에 사용하기 시작한 A는 그렇지 못한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이제 A의 창고 안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 안은 검소하다. B가 말했다. 여보게 A, 애정을 생각해서 곡식을 좀 같이 먹지.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가 말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 좀 부탁하네. 지시 관계가 발생했다. 이제 A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로 넘어갑니다. 원시 사회에서 생산수단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A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 왔고 이를 통해 B를 지배해 왔다. 이제 A와 B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되었다. A는 주인인 왕이 되었고 B는 A의 노예가 되었다. 사회는 계급으로 체계화되었다. 지배 계급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 계급으로 평민과 노예가 구성되었다. 원시 시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이다. 돌조각은 생산수단으로서 더 이상 중요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 누구나 돌조각을 사용했고
사회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이 되었다. 바로 토지, 영토였다. 이제 넓은 땅이 A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다. 또한 A는 자신의 영토에서 살거나 자신의 영토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자리세를 내게 했다.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A는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여기서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생산수단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지배자가 된 A는 신을 부른다. 신은 지배자가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 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린다.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되면서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국왕과 노예 사이에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가 생겨났다. 이 중에 중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은 영주다. 영주는 성의 주인으로서 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장원은 쉽게 말하면 영주의 사유지다. 직접적으로 영주의 영향권에 놓인 까닭에 장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물은 영주의 것과 다름이 없었다. 즉, 장원은 영주의 생산수단이라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써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권력을 갖게 된다. 여러 영주들이 한 명의 국왕 아래 있었고 장원도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봉토였지만 영주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상 실질적인 권력은 영주에게 있었다. A는 왕이 되어 지배자의 삶을 살았고 B는 농노로서 평이한 삶을 살았다. 기본적으로 중세의 모습은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명확하고 사회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견고했던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원인은 상업의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를 축적한 상인 계급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계급은 고대와 중세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장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이 장치는 물을 끓여서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움직여 기계를 작동시켰다. 이러한 증기기관이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분업 시스템과 만나게 되었다. 분업은 한 명이 하던 복잡한 일을 여럿이 분담함으로써 일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 방식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장의 의미다. 공장은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많은 양의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즉, 공장은 새로운 생산수단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B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부르주아의 뜻 자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다른 말로 자본가 계급, 시민계급, 유산 계급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국왕인 A는 아직도 장원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A와 B의 권력을 구분하기 위해 A의 권력은 구권력, B의 권력은 신권력이라고 부르자. 산업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구 권력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구 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신과 같은 이론적 토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 권력은 자신들의 정치 사회 참여를 정당화해줄 신을 대신할 이론적 토대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르주아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다. 이성은 신을 배제하고도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구권력인 왕과 영주들은 장원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종교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다. 반면 신권력인 부르주아는 공장과 상업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성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었다. 예상대로 일이 터졌다. 두 권력은 충돌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권력이 승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다. 문명이 탄생한 이래 인류는 왕이라는 존재의 지배를 받아왔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평등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인류는 존재해왔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러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를 계기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대거 등장했다. 왕이 있는 세계에서 자유인이란 왕 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왕을 몰아낸 프랑스 대혁명은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부르주아는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 근대 자본주의 시대는 대략 18세기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200년 정도의 기간이다. 중세의 생산수단인 장원은 근대에 와서 공장과 자본으로 대체되었다. 생산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소유한 지배 권력도 왕과 영주에서 부르주아로 이동했다. 사회의 계급은 둘로 나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인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프롤레타리아가 그것이다. 사회는 매우 단순해졌다.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계급이 구분되니 말이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는 각 계급의 생활 방식과 사회적 역할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일으켰다. 우선 부르주아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반면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이 없으므로 부의 축적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생산수단의 변화와 생산수단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원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대와 현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